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셨어요? 지금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지금 이제 바로 집에 안 가고 바로 일로 왔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디, 고향이에요? 예. 그 성주? 고령인데, 네. 원래 또 이제, 원래 뿌리는 또 성주가 돼서, 예. 성주에 종가까지 갔다가, 예. 그리고 대구 들렀다가, 세종 들렀다가,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아, 그렇구나. 세종은 또 지역, 예.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예, 지역이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예. 이제 더 이상 뭐 출마할 일이 없고, 또 당협이고 뭐 다 그만둔다고 했지만, 예. 그래도 A는 갖춰야 돼요.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대구 경북 민심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만난 예. 소위 말해서 샘플 바이어스가 예. 샘플의 편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뭐라고 뭐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은 대체로 만나보는 분들이 뭐 마음을 조금씩 정해 가시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권 후보 내에 조금 그 지지 말하자면 판도의 변화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예. 해보고. 이재명이 탈락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저 여권이 아니라 야권에. 야권.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세종은 어때요? 세종은 뭐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물어보질 못했는데 거기는 여전히 이제 충청권이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야당 후보 중에서는 충청권 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윤석열 대망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예.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게 있다고 보이고요. 여전히 세종은 뭐 그 여권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종로 김병준 문자가 막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임명직이고 선출직이고 예. 될 수 있으면 공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유능한 후배들도 많고 예. 또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작년 총선 때 예. 그 황교안 당대표의 예. 그 부름에 유일하게 예. 호응해서 험지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에 그래도 당을 뭐 한 8개월 가까이 당을 네.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는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데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예. 사실 종로 이야기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종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세종 가는 것이 맞다. 네. 오히려 더 어려운데 예. 뭐 심지어 제가 광주를 보내도 좋다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마땅한 도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일찍 이제 그런 예.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네. 조금 더 하다못해 1%라도 더 얻지 않았을까. 그 위원장님은 원래 종로에서 오래 살고 계시죠? 한 20년 이상. 예. 지금 한 22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대선도 쉬운 대선이 절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서초나 청주 상당히 함께 그 재보궐선거로 확정은 됐지만 그 지역보다는 종로가 갖는 상징성과 무게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종로의 보궐선거에 내보낼 우리 후보가 한 표라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그 대선 후보한테 네.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문제식들은 다 같잖아요. 예. 그런 흐름에서 당에서 한 번 더 좀 짐을 매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돕겠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지난번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누구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뭐 누가 됐든, 종로든 대선이든 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직 당 대표가 자꾸 뭐 종로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안 맞죠. 네. 당 대표 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되고, 네. 이게 아마 그 주어진 그 임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당이 우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지 또 네. 이 투표나 선거의 결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당무에 열중하는 것이 옳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기사에 보면 이게 이제 묘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아주 꼼수가 될 수도 있는데 안철수를 잘 설득해서 종로에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좀 아마 뭐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쉽게 예. 응하겠습니까? 예, 후보 단일화 문제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피해가면서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묘수가 될 수도 있지만 꼼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꼼수가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쉽게 네.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안철수 대표가 도와주는 방법이 네. 오히려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야권 승리에 누가 그렇죠. 이기든 예, 나중에 우리 후보가 결정된 그런 다음에 예. 동력이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어떤 제2차의 추진 로켓이 한 번 더 있어야지 더 단단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아주 중요한 변수고 카드죠. 예. 그래서 굳이 뭐 종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도 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이 아마 대선에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예. 도와줘도 대선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요. 도와주고. 예. 이게 꼼수가 되게 보면 언뜻 보면 묘수처럼 보이거든요. 네. 말고도 예. 근데 상대가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네. 상대가 정말 뭐 지금 그저께 언뜻 보니까 정세균 대표 총리가 뭐 나온다는 또 얘기가 나온다고? 있는데 그러지 국회의장까지 다 하셨고 예. 그래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제가 종로 사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세균 대표가 상당히 강합니다. 워낙 바닥을 바닥을 많이 다져놔가지고 예. 다져놔서 굉장히 강하고 여권에서는 급하면 불러낼 수도 뭐 있거든요. 체면 불구. 네, 체면 불구. 또 정세균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장하고 총리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국회의장 하고 나면은 예, 은퇴해야지. 국회의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 생각하면 보통 은퇴하고 총리를 안 하는데 예. 굳이 또 총리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나 또 지역군 또 다르죠. 지역구 국회의원은 달라서 그런데 아마 본인이 고사하고 굉장히 강권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할지도 모르죠. 또 뭐 임종석이 얘기도 좀 벌써부터 나오고. 이제 어쨌든 정세균 대표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라도 그 종로에서의 그 영향력이 작지 않아서 야권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후보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뭐 당 대표다 누가 이야기하지만 예. 정말 그 대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종로를 잘 모르면 정세균 씨가 예. 정세균 씨가 나오거나 역할을 하게 되면 세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정말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쉽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막 드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로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네. 그 한 표라도 종로에서 설사 지더라도 한 표라도 대선 후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죠.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네. 후보를 내는 문제도 그것과 연관을 네. 시켜야 될 거고요. 그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1원 한 장도 먹은 적 없다. 지금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 먹은지 안 먹은지는 나중에 수사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 다 뭐 요즘 하도 먹는 방법이 다양해서 예. 말하자면 직접 먹어야지 먹는다 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가서 뭐 다른 방법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먹었다 안 먹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시행하는 사람들 열이면 열을 불러놓고 다 물어보십시오. 네. 시행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시행해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도 잘하지만 흥하기도 잘하거든요. 네. 그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이. 그런데 대박을 시행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다 시행사를 따로 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토지 작업 해놓으면 그 토지 작업이요. 보니까 예, 100가구가 있으면 예. 95가구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도 간대요. 예. 나머지 5가구 때문에 1년이 1년이 걸리고 10년도 걸립니다. 20년도 걸리고 그 글쎄. 사이에 예. 전부 부도나고 뭐 예. 다 전부 감옥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서울 시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나 수도권에 예. 수도권은 지금 분양은 무조건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토지만 있으면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공사가 지금 그러면 뭐 무조건 500평이고 1000평이고 어디 예. 가가지고 토지만 땅만 잡을 수만 있으면은 지금 무조건 시행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 예. 예? 성남시가 해결해 버린 거. 가장 중요한 토지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허가. 허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허가죠. 시행사가 죽고 살고는 토지 문제와 땅 문제와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예. 근데 이 두 개가 다 해결됐어. 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시행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공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됐는데 그건 그냥 되는 건데 예. 그 상식이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공영 개발로 하면 다 공영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다 끝난 이미 그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하는 건데 이미 땅 확보되고 허가 인허가 다 문제 없는 건데 예. 그럼 시행 다 끝난 건데 시행사가 필요 없지. 시행사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 그거는 성남시의 과장 한 사람 정도가 그냥 하면 될 일이지. 나머지는. 가서 시공사 정해서 주면 되는 예. 거지. 뭐 시행사를 굳이 뭐. 그 이제 이거 이익금 나누는 방법도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액으로 예. 딱 정해놓고 나머지 얼마나 벌든 당신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가라 이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뭐 길게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도 이게 보통 이권이 걸린 문제에서 상식에 네. 어긋난다면 이거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정말 뭐 주변에 부동산 한 사람 누구를 자꾸 물어보라고요. 땅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해결되는데 당신 땅 시행하겠냐고 그거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만살 제끼고 땡볕이라도 얻어서. 빚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문제 해결되고 인허가 문제 아니, 해결되면 그다음에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은 있어야 돼. 파이낸싱은 5천만 원도 없었는데 5천만 원 누가 그 정도면 5천만 원 못 빌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100억이 됐든 200억이 예. 됐든 당연히 금융권이나 투자자들이 다 되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예.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설계를 했다 그러는데 네. 설계를 한 실무 책임자라 그러는데 설계 어디 있어요? 설계할 거는 뭐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금 분배 구조를 예. 설계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누는 것만 계산 그렇죠. 이제 했구만. 그거를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게 황당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라고 예. 반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야, 당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마구 밀어붙이다가 정 안 되니까 아예 이 담당 부서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 바꿔서 밀어붙였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본부장으로 이런 식의 분배 설계를 했는데 이게 유동규 선에서 끝날 일이냐 아니면 그 위에 이제 성남시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죠. 상식으로. 상식으로. 어떤 게 상식이냐고. 상식으로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난 사업을 가지고 분배만 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특히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 네. 공무원이 반대를 심하게 하면은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웬만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반대하지 않고 특히 저 상하가 아주 뚜렷한 그런 조직 구조에서는 다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혼자 삭히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를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또 토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반대한 경우에 밀어붙이다가 사고 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예. 이제 뭐 위에다가 주로 청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공무원들로부터 내가 알겠는데 예. 그러나 절차는 밑에 공무원 실무자들부터 좀 설득을 해달라.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서 이런 사업이면 괜찮다고 나한테 결제 서류를 갖고 오게 해줘야 내가 사인을 하지. 내가 위에서 아무리 내가 상관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 불러다가 야 이거 해. 요새는 그렇게 못한다.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요. 예.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정말 권위주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 시절 때 그 시절 때도 시도에 특히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이 도시계획국장이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장이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데 안 해주니까 시장이 불러서 정말 조인트를 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그걸 2번, 3번을 하는데도 예. 시장님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고. 예.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결국은 가가지고 시장이 저길 가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행령 바꾸고 뭐 법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보면 이건 사고 난다, 안 난다, 그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 경험이 없거나 없는 사람이죠. 경험이 없거나 예. 아예 뭘 각오했거나 예. 각오하고 각오하면 왜 잠적을 해? 나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뒤에 마음이 달라지고 각오를 하고 아예 뭐 돈 문제, 배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거나 뭐.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완전 배째라예요. 그래서 김기현, 윤창현, 장기표 이 사람들을 막 고발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이다. 이거 잘 됐다. 고소해줘서 하면서 이제 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제 본인의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복잡한 사업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서로의 인간관계나 다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한 푼도 안 받았다. 내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지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고 안 받고는 10년 뒤에 받을지 20년 뒤에 받을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선거에 그렇죠. 도움을 받을지 어떤 도움과 어떤 것이 보상이라는 게 꼭 챙기는 것이 돈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뭐도 있고 또 다른 것하고 또 교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허가 과정이나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무리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왜 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말하자면 사업 과정에 절대 무리가 없었고 그게 순리에 어긋나는 게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안 하대 보니까. 돈 안 받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사업이었고 일반적인 관행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는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작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 이슈가 이제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15명에 대한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그리고 17명의 국감 증인을 공개적으로 지금 아예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어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조정은 되겠지만
저는 요즘 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 그냥 넘어갔면은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 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제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1차 TV 토론, 오늘 2차 TV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TV 토론을 앞두고 그 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페북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다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그 뭐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죠. 다 이거 개인 비리다. 개인 비리인데 왜들 그렇게 당이 나서서 호들갑이냐 하면서 두 사람은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랬어요. 홍준표 후보의 이 주장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묶을 일이 아니죠. 우선 이것도 상식적으로 예. 그 지금 검찰 안에서 고발 사주 문제는 어디까지 뭐 검찰이 정말 개입이 됐는지 어떤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말하자면 개입된 정황이나 아니면 그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단 하나도 말이에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건 아니에요. 성남시 건은 네. 이것은 결재권자예요. 본인이 결재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예. 자기가 했다 그랬어요. 예.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엄청 잘한 사업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거는 시장이 결재 없이는 이루어질 예. 수 없는 그래, 문제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네. 무리입니다. 음. 무리죠.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는 그야말로 그 저 연결고리조차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지금 명백하게 네.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주장을 한 건데 예. 홍준표 후보는 왜 상식이 안 맞는 주장?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독특한 분 아닙니까? 좀 독특하긴 독특한 하죠. 분, 예. 근데 이제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 워낙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상식이 안 맞는 거를 전문 용어로 몰상식이라고 그러더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몰상식한 주장을 토론 내내 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실언처럼 한 게 아니고 그거 한 논쟁을 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국 수사는 오히려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그렇죠. 부실 수사였지. 더 과잉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안 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그러네. 예? 계속 나오는데 특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약한 부분도 있다고요. 사학 비리 부분이나 다른 그다음에 네.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부분도 오히려 정말로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도 네. 그렇게 짚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부실 저는 이게 부실 수사했다는 게 제가 수사 내용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딱 한마디로 조국이 휴대폰을 아직 압수 안 했어요. 아니 이래놓고서 무슨 이걸 수사라고 할 수 있냐. 저도 4살 당해봤거든요. 예. 4살을 정말 상당히 강한 4살을 내가 다 받아봤는데 예.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그 내사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서 프로암대에 갔다 왔다고 프로암대에 축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시타로 갔다 온 걸 가지고 골프 접대 받았다고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것을 좌파들이 터뜨렸죠. 제1야당의 대표를 입건시켜 가지고 예. 나중에 경찰에 불러가지고 다 몇 시간씩 조사받고 다 하는데 예. 그 조사할 건 어디 있습니까? 그 가격대 다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비하면은 조국 수사는 너무 과숙한. 그러니까 그건 뭘 그렇게 그 과잉 수사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예. 제1야당의 대표를 가지고 1년 반씩 가가지고 그 제1야당 대표 때 시절과 대표 지낸 사람을 네. 가가지고 1년 반씩 붙들어가지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그걸 입건시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혹시 윤석열이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뒤인가? 그 앞인가? 뭐 그랬죠. 시작은 앞이었죠. 당연히. 예. 입건시키고 한 거는. 기억나요. 예. 아이고. 그거 하는데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조국 수사가 왜 과잉 수사입니까? 예. 그 조국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고 뭐 그랬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약하게 했던 건 아니고 예. 이제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현대 그 요즘 같으면 무슨 작은 뭐라도 있으면 일단 휴대폰부터 압수수색 하잖아요. 또는 이미지 조작잖아요. 저 조성은이 같은 자는 휴대폰부터 갖다 주고서 직접 포렌식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판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도 조국은 휴대폰을 우리가 수사기관이 못 본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걸 부실 수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강압 수사다. 근데 그것도 과잉 그다음에 수사다.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우리도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내사를 엄청나게 심한 내사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권력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게 돼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아마 그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근처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좀 네. 각오하고 가라. 네. 각오하고 가고 그만큼 조심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갖다 계획해서 그런지 네. 거의 자기 수사받고 조사받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잘못한 엄청난 잘못들을 다 해놓고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양반들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 그 사이에 이제 오늘이 2차 토론회인데 그 구미가 뭐 계속 시끌시끌했어요. 구미. 그 지금 제가 이를테면 말이죠. 그 대구 경북 출신이고 대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 자기는 TK 대표다 이러면서 출마한 대선 후보가 경찰 300명 정도가 호위하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에 추모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한 30m, 50m 약간의 그 비탈길을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그걸 부득부득 추모를 강행하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자인가 싶어요. 예, 참 저는 그 내용을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무리하지 않는 건 좋죠. 무리하지 않는 게. 네. 예.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전태일 기념관을 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가로막았어요, 민노총이.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거기 그 청계천 광장 그쪽에 그 전태일 동상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잠깐 고개 숙이고 참배하고 돌아와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옛날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문상을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문상할 분위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문상을 하러 오셨는데 네. 들어오는데 야단이 났죠. 저기 봉화. 봉화마을에 이제 그 문상하러 오셨는데 이제 야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마중을 나갔어요. 네. 마중을 나가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 드렸죠. 그 차 안에 앉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규택 그때 친박연대 대표가 이제 내려서 하는데 이규택 대표가 이제 폭행을
일종의 폭행이죠. 왜냐하면 예. 이제 물병을 던지고 막 예. 하니까 그게 저도 맞고 막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던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그러니까 이제 좀 주춤해지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규택 대표를 이제 그 하고 제가 박근혜 당시 대표한테 야 이거 문상이 어렵겠습니다. 예. 그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그러시고 이제 돌아가셔. 그랬어요. 예. 그런 일이 가시고 있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끝까지 들어오셨으면 예.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모르는- 벌어질지 예.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내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진정성을 갖고 야, 가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어요. 예. 여기까지 오시기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예.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아마 그 앞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옮겼던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워낙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예.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참배를 하러 갔다가 이제 문상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막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직후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차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네. 이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마중을 나갔는가 하면은 예. 이제 털없이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셨어요. 그 차를 다른 차를 가져가서 예. 그거 모시고 그거 들어오는 모시고 거. 우리 차로 예. 그러면 그 차에 누가 탔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 쪽에서 그건 거절했어요. 내 차로 그냥 아니 그렇지 들어가겠다. 또 도둑처럼 몰래 갈 네, 일이 네, 아니지 이거는. 그러겠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A상 그렇게 이야기를 예. 했고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들어오시는데 야 아무래도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중을 제가 나가는 이유가 예. 제가 이제 정책실장 출신이고 예. 정책실장이 그 당시 국회 창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박근혜 대표 한 번씩 네. 뭐 인사도 가고 네. 이제 이랬던 그게 있으니까 제가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나갔는데 뭐 결국 들어오다가 하시니까 무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저 노무현 지휘자들은 네. 우리가 이겼다고 막 환호를 질렀을지 모르겠으나 네. 정략적으로만 계산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 대표는 들어가다가 물병 좀 맞으면 그건 희생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물병 던진 이 노무현 지휘자들이 진짜 몹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돌아감으로써 이 사람들 살려준 거거든. 그렇죠. 이 정치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이제 저도 그때 예. 제가 우려했던 게 뭔가 하면 네. 박근혜 대표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병이라도 한번 맞으면 예.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양쪽을 다를 위해서 네. 이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받아들이시고 그냥 상당히 깊이 들어오셨어요. 상당히 예. 깊이 들어왔다가 쭉 들어왔다가 결국은 앞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차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때 예. 제가 또 나가 있었고 그래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그 구미에 그걸 경찰 300명과 또 수십 명의 무슨 수행원들이 에워싸가지고 1시간 넘게 그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을 50m, 30m 그 길을 1시간에 걸쳐서 그걸 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올 때도 30분 동안이나 또 걸려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3명이 병원 실려갔어요. 다쳐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예? 너무 무리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짜 무슨 사고가 나고 후보가 뭐 가가지고 예. 맞고 이러면은 예. 그게 이제 그거 완전 이상하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제 자유파가. 이게 예. 이 역풍이 분다고 해요. 역풍이 분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또 예상하고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교활하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이게 좀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4.15 총선 직후에 이제 부정선거 주장들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처음에는 일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 중심으로 됐다가 이제 3번에 걸친 대법관 주재 하에 재검표에서 네. 도저히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투표지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그건 물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물증이죠. 이게 이제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이 부정선거 규탄, 선거 무효 투쟁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정선거 의심 물적 증거들을 사진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 토론을 했고 다른 후보,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의 공감도 이끌어내고 또 최재형 후보도 이게 이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끌어내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준석이는 4.15 총선 직후에 각종 매체에 가서 부정선거 택도 없는 소리다. 부정선거 있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표 100일 간담회에서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주술적 얘기를 하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당내 분위기가 예.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네. 투개표가 있었다면은, 어디선가 말하자면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네.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예. 이게 한두 명이 관계된 것이 아닐 텐데, 예.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예. 있는데, 그러나 물적인 증거가 나오면, 예. 그것이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그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두 번째 놔두고서라도 예.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물증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죠. 예, 증거를 따라가야지. 네. 예. 그리고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데 또 한 번 더 뭐가 나온다면은 예. 이것이 상당히 집합적인 거구나, 네. 또 집단적인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추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증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이 강한 입장을 취해줘야 되죠. 예. 그런데 당 대표라는 자가 뭐 주술적인 걸로는 안 된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단 투표 용지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는 투표 용지가 나왔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져야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는 네. 따져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이 중대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그게 단 한 표라도 그런데 단 한 지금 표라도. 대량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대량으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가 지금 당장이 되고, 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수사를 시키고, 네.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만큼 많은 용지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냥 신문에서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문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예. 것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보고 거기서 또 보니까 진짜 투표 용지가 예. 그렇다면은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요. 예. 있을 수가 없는 그 투표 용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줘야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건 당이 당연히 맡아야 될 의무인데 그 당을 책임진 자가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동안 1년 넘게 주장하고 마침내 그게 지금 그게 민의원 선거구에서 나온 연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세 군데입니다. 울산 쪽하고 그다음에 어제 세종에 있는 분을 예, 세종에 영등포하고,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이 양반도 저한테 이제 네. 자기도 세종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 제가 제가 이미 다 이제 나는 그 당시에 표차가 한 10% 이상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여기가 여당
이 바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했더니 이제 저보고 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예. 그 이제 개표는 양산 쪽에서 그 선거구인데 이게 이제 울산 그 지청에서 네. 이거를 이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은 세 군데가 지금 인지 수사라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예? 예. 당연히 예. 야당은 지금 반드시 고발을 하고 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체 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만약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서 실수로 잘리기를 그렇게 잘렸다 해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실수였다면 선관위의 그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실 물어야 관리죠. 그리고 예. 그리고 잘못 잘린 투표지는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안 되죠. 선거법상 쓰기 못하게 돼 있는 쓰지 거예요. 못하게 되죠. 그 예.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죠. 네. 지금 나머지가 이제 수십 군데가 사실은 이게 증거보존 신청이 이루어져 있는데 세 군데를 깼는데 다 그런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투표용지를 바꿔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면 만일 이제 그런 나왔다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권자가 그랬다면 이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라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텐데 현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된 그 기록은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투표할 때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조작으로 선거 그 결과를 조작해 놓고 재검표를 한다 그러니 급하게 재검표를 그 선거 결과에 맞춰서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서둘러다 보니까 잘못 인쇄된 거, 잘못 잘라진 것들까지 무더기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은 그렇게 제기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투표용지가 네. 그렇게 잘못 잘려지거나 네.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네. 한국은행에서 그 돈 잘못 찍어낸 돈을 우리 지폐를 예. 잘못 찍어가지고 거기에 오류가 생긴 거나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다. 투개표 때의 부정이 아니라 사후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 이제 그렇게 나왔다면은 이제 이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선관위의 투표용지라는 것은 거의 화폐 지폐를 찍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때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권순일이었어요. 예. 그러나 어떤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그것을 정말 지폐 찍는 수준으로 그것을 인쇄를 하지. 네. 그것을 그런 오류가 생기도록 만약 우리 만 원짜리에 옆에 막 돈이 들쭉날쭉 찍혀 나오고 그다음에 나라가 난리가 나죠. 잘리길 잘못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그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이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근데 뭐 10월에 재검표하겠다고 일정을 잡았던 곳도 대선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를 깼는데 세 군데에서 다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그리고 특히 뭐 우리나라 성씨로는 도저히 들어본 적도 없는 깨씨 이런 사람들 이름이 이제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100살 넘은 사람이 수십 명이 선거인 명부가 만일에 잘못됐던 건 진짜 선관위 예,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희성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이 또 그렇게 제기되고 그다음에 100살 먹은 사람이 수십 명이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심지어 그게 그 130 몇 살을 유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막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 권순일이가 2017년에서 20년 4.15 총선 때 선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여러분의 오해다. 지금 선관위에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죠. 말하자면 그런 방송이 지금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만 일부 유튜브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상파 종편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일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고 대답 안 하고 있죠. 선관위의 직무유기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중에 황교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만 잘라내서 편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TV조선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선관위가 지금 이 정도 말하자면 지금 이 고성국 TV에서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올 정도면은 선관위가 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자면 자기 입장을 내줘야 되죠. 더 이야기가 번지기 전에 예. 자기들이 만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입장을 내줘요. 더 이상 번지지 그렇습니다.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야당은 반드시 그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고소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쪽에 우리 쪽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물적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사진 촬영을 하려고 이제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못하게 하고. 지금 뭔가 제가 사진을 뭐 하나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 사진이 있는데 더 많은 사진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거기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 쪽 참관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다 당연히 있죠. 예, 야당 쪽 변호사도 들어가는데 그 현장을 통제하는 것은 선관위니까 선관위가 이건 사진 촬영하지 말라 그러면은 억지로 막 물리적으로 부딪혀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우리가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들이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건 팩트인 거죠. 저도 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 10시가 좀 넘었지만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준석의 그 100일 기념 간담회를 보면서 제가 좀 정말 좀 가슴도 아프고 좀 분노하게 된 거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준석이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을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매도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도했냐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얘기한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 선거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아주 교활한 자인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범주적으로 알고리즘이 있는 거지 이념적으로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파가 보면 우파 영상만 계속 이게 알고리즘으로 떠주는 게 아니고 예. 범주적으로 제가 예능을 좋아하면 예능 프로그램이 뜨게 만들고 제가 홈쇼핑을 하면 홈쇼핑 관련 수십 개 수백 개의 홈쇼핑 관련 이 동영상이 그 다음에 켰을 때 뜨게 만듭니다. 이게 범주적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시연해 드릴게요. 제가 이 노트북이 죄송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예. 이 노트북은 이 고성국 TV 생방송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다른 걸로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키는 순간 고성국 TV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노트북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노트북의 주인은 허구한 날 주구장창 시사만 하는 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이 고성국 TV 영상을 이제 끄면 그 다음에 그 시사 관련 유튜브가 쫙 다 올라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는 조회수가 많거나 뭔가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가 먼저 올라오겠잖아요. 네. 뭐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끄면? 주로 시사? 그러니까 그 중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고성국? 그러니까 고성국 말고 신의 한수나 신의 한수. 정규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어떤 무슨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김어준이 올라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은 범주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사하면 시사 중에서 제일 조회수 많은 거가 올라가는 굳이 거예요. 말하자면 성향을 이념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념적으로 아니에요. 분류한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럼요. 예. 이념적으로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만약에 이념적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제가 우파니까 제가 트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고성국 TV를 봤다, 신의 한 수를 봤다, 예. 뭐 그다음에 펜앤 마이크를 봤다 하는 예. 사람은 예.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또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본다고. 열린 공감 그렇죠. TV니 무슨 김어준이니 이것도 예, 보거든요. 그것도 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하나도 안 보는데 이 노트북에서는 그런데 예, 끄면 김호준이 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주적으로 시사를 알고리즘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준석이는 그것만 이제 우파만 보는 거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맨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 환자들 아니냐 라고 유튜브와 유튜브 시청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유튜브 정치와 결별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건 논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정치를 경계한다 이거예요. 그 100일 기념 간담회에 이른바 언론에서 뽑은 야마. 예. 야마 이게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그 제목이. 그럼 이거는 언론은 무지무지 좋아할 주제지. 그렇죠. 지상파 종편이 제일 경쟁자가 유튜브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우파 유튜브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확증 편향 환자들로 몰아갔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 당 대표가 이것도 상식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예.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네. 당을 쇄신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당을 쇄신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 무슨 당 대표가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다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튜브가 예. 유튜브를 그러면 자 우리 저 지지자들이 그럼 우파 유튜브를 본다고 치자고요. 본다고 치는데 유튜브 방송은 그냥 맨날 억지만 부립니까? 일부 억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 팩트를 근간을 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당이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을 지금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왜 자꾸 유튜브 탓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돼. 4.15 그다음에 총선에 지지자들 탓을 하면 안 되지. 4.15 총선에 대참패를 했는데 예. 어딘가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황교안이 잘못이다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극우 유튜브들 책임이다.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쓰는 용어죠.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브. 여기다가 다 이 4.15 총선의 패배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가 당이 제대로 굴러가면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선거도 제대로 되게 돼 있고 네.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뭐든지 있는 사실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팩트를 놓고서 다 이야기를 더 부풀려더라도 팩트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 팩트를 아주 좋은 팩트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되는데 네. 왜 지지자들의 성향을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바꿀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유튜브 방송을 없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병준 위원장도 네. 고성국 TV에 나오셨기 때문에 극우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준석이는 그렇게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성국 TV에 나가면 극우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에 더 많은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여러 캠프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캠프 얘기 저 캠프 얘기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고성국 TV에 나가면 극우로 찍혀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이제 이 언론의 채널이 다양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양화되는 걸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못 막죠. 그러면 결국은 정당이 제대로 아까 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정당이 잘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가죠. 예. 못하면 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팩트를 자기 할 일을 지금 우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봐서는 제일 답답한 거는 네. 그 할 일을 별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 지금 충분히 가가지고 여당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뿌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그 여당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지금 굉장히 약하고 예. 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당의 어떤 비전을 정립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되게 약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자꾸 이제 후보들 올라타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자꾸 보이고 하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쓴소리를 한마디씩 하죠. 네. 그게 뭐 듣기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유튜브 탓하고 지금 지지자들 탓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예, 아이고 참네. 좀 열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뭐 애하고 싸우려니까 이게 창피해서. 아니 그 솔직한 말로 그렇지. 뭐 새까만 애하고 자꾸 이걸 너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성 TV는 뭐 하여튼 정론 방송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래. 네, 그 다음에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네,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균형 있게 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현재로서는 자유파의 그 정론 방송의 한계를 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고성호 TV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게 자유파 유튜브가 고성호 T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적 조회수나 누적 그 구독자 수로 따지면 1000만 명 이상의 자유파 국민들이 유튜브를 주요한 정보 그 소통 통로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상파 방송이나 보면 뉴스가 저게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방송은 한편으로는 이념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서 그래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파 국민들을 확증 편향 환자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 확정 편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정도의 그 판단력이 없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중 앞에 나서서 뭘 지지를 호소합니까? 그 확정 편향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당이 그 새로운 어떤 정말 정량을 내 보이든가 설득력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은 다 이제 그쪽으로 가죠. 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실 확정 편향이 정말 몇 명의 어떤 분이 확정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 확정 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지금 당 대표는 하여튼 당 문제에 좀 열중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유튜브 잘하고 못하고는 건 지지하고 유튜브의 몫이지 그게 이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귀성하셨다가 그 지역구였던 세종 들러서 아직 그 대개도 못 가시고 바로 고성국 TV로 오셨는데 또 오늘 아침에 그래도 여기 지금 나오려고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근데 이게 속 터지는 말씀만 자꾸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래도 아까 유튜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쪽 저쪽 다 봅니다. 뭐 김어준이니 열린공감TV니 보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정말 뭐 논리도 아닌 거야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성국 TV라든가 뭐 신의 한수라든가 뭐 펜앤마이크나 출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다 보죠. 우리 국민들이요 웬만한 사람들 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판단력이 있고 그 사실관계를 들으면은 그것도 합리적 의심도 할 줄도 알고 다 있지.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가지고 계속 한 군데만 가서 확정 편향해가지고 물론 소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걸 다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거 믿고
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 시청자께 예. 어제로 이제 추석 연휴는 끝났습니다만 예, 그래도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마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특히 지방을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너무 피폐화돼요. 특히 제가 이번에 지방대학 총장, 그다음에 또 학장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와, 이게 학교가 거의 폐쇄 직전의 학교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네.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교수는 자기 부인까지 등록을 아이고. 시켜가면서 그 정원을 유지하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골에 한번 갈 때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가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 같이 좀 잘 사는 그런 나라, 억지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서 과제만 많이 안고 왔습니다. 제가 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러려면 우선 정권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제일 지금 급한 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특별대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5시부터 7시까지는 2시간 동안 옳은소리와 연계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 2차 토론회를 저희 고성구TV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댓글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홍수환 선수 모시고 여의도 포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8시에 여러분 여의도 포차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